Polskie armatohaubice Krab odegrały jedną z głównych ról w walkach z Rosjanami w Bachmucie i na kierunku chersońskim. Są to precyzyjne i skuteczne maszyny i mogą oceniać je tylko pozytywnie. Tak powiedział dowódca oddziału w 61. Brygadzie Zmechanizowanej Stepowa Sił Zbrojnych Ukrainy. Jak dodał, Krab jest bardzo nowoczesnym sprzętem, a Rosjanie nie posiadają odpowiednika, który można by do niego porównać. O szczegółach z Kijowa Piotr Kućma. Krab to samobieżna armatohaubica na podwoziu gąsienicowym, produkowana przez hutę Stalowa Wola. Kraby działają bardzo precyzyjnie i są bardzo efektywne, podkreślają ukraińscy dowódcy, a skuteczność krabów jest wyższa dzięki zwiadowi z użyciem dronów, które śledzą wrogie pozycje z powietrza. Ukraiński oficer o pseudonimie Rym wymienił jeszcze jedną zaletę Kraba. Można w nim wykorzystywać zmodyfikowane pociski, a kolejnym plusem jest łatwość transportowania tej armatohaubicy. Od początku rosyjskiej inwazji Polska przekazała broniącej się przed Rosją Ukrainie wiele typów pojazdów i sprzętu wojskowego. 최근 우크라이나 반격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크랩 자주포가 또다시 맹활약을 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4일 폴란드 매체 TVP 월드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와 헤르손 방향에서 크랩 자주포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60일 기계여단 사령관은 크랩 자주포를 두고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평가하며 전술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폴란드 매체 WP 테크는 크랩 자주포는 바흐무트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바흐무트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했었지만 폴란드에서 받은 이 자주포로 몰아냈다고 표현했습니다. 60일 기계여단은 오랜 전투 끝에 올 봄에 마침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지역을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정확성은 적의 위치를 추적하는 정찰용 드론과 함께 사용하면 무시무시해지는데 TVP 월드는 림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교가 크랩 자주포와 무인 항공기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교는 또한 크랩은 가볍고 운반하기가 쉽다며 크랩 자주포의 최첨단 장비들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최첨단 장비를 갖춘 크랩 자주포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쓰고 있습니다. 림 장교는 크랩 자주포는 러시아와의 자주포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그들은 이런 무기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또한 크랩 자주포는 정해진 사격 횟수를 초과해도 만족스러운 정확도를 유지하는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었지만 독일 펜자우비츠 2000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 전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게 18개의 크랩 자주포를 원조로 제공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 따르면 54개가 제공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서 크랩 자주포 56문을 추가로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크랩 자주포 110여 대를 가지고 견고한 러시아의 벽을 뚫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최초로 자주포를 잃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폴란드 포털 오투다피엘은 우크라이나군이 잃은 것은 영국산 자주포 AS-90인데 러시아군의 공격에 마치 증발된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S-90 자주포는 전장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러시아는 미사일로 이 자주포를 공격하며 땅에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영국은 이런 종류의 자주포 32대를 보냈기에 아직 30대 이상이 전선에 있고 이와 쌍둥이인 크랩 자주포를 추가하면 수십 대가 운용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기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S-90이 최초로 미사일에 당했지만 크랩 자주포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 차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는 발사 후 신속한 이탈로 노출을 줄여 대포병 사격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AS-90에 포탑을 달았지만 K9 자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는 최대 속도 67km로 최대 속도가 53km인 AS-90에 비해 기동성이 훨씬 뛰어나고 출력도 1000마력으로 660마력의 AS-90에 비해 험지를 돌파하는 힘도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AS-90 자주포는 최대 17mm의 방어력을 가지지만 K9 차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는 균질 아병 강판 전방위 35mm 이상으로 14.5mm 기관총탄을 완전히 방어하고 10m 위에서 떨어진 152mm 통상 고폭탄에 대한 승무원의 방어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크랩 자주포는 K9 자주포 차체로 인해서 SA-90 자주포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는 그냥
K9 자주포를 수입하지 말고 크랩 자주포를 더 많이 생산하자고 말하지만 폴란드가 이를 거부하고 K9 자주포를 648문이나 수입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와 달리 K9 자주포는 급속 사격 후 빠르게 이탈하는 동작이 훨씬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K9 자주포는 품질이 보장되고 계속적인 개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곧 K9A2로 개량되어 송탄 및 장전의 자동화와 신속한 타격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데, 반면 크랩 자주포는 개발을 중지한 영국산 포탑을 비롯해 포신, 구동체계 등 공급처가 다 달라서 라이센스 생산을 앞으로 순조롭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개량은 꿈도 못 꾼다고 했습니다. 결국 회담은 K9 자주포를 대량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가 크랩 자주포를 전장에서 완성도 높은 차체의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서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폴란드에서 한국의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폴란드 현지에서 K9 자주포가 우선적으로 배치된 15기계화 여단을 찾아가 폴란드 지상군 사령관과 함께 기동화력 시범을 참관했습니다.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폴란드에 직접 찾아와 찍은 사진은 폴란드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폴란드에 앞서 영국을 먼저 찾았습니다. 2일 육군에 따르면 박정환 총장은 6월 26일부터 27일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주관 지상전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유럽 주요국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한 나토 군사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이 참석해 한국이 나토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주포의 본산이라 불리는 영국의 K9 자주포 개량형인 K9A2의 수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문은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나토국에게 K9 자주포 수출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중동국가 UAE와 레바논을 공식 방문했는데, 중동에서의 방산협력과 군사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집트가 2조 원의 K9 자주포를 구입했기에 이들 국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포스타 육군 참모총장이 많은 국가들을 찾아가 방산 세일즈를 펼치고 군사적인 협력을 요청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이끄는 한국 육군이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북한군의 위협 속에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육군은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K9 자주포 1200문, K55 1040문, K105 800문을 더해 자주포만 총 3040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2배가 넘는 양이고 병력이 몇 배 많은 중국까지 압도하는 포병 전력입니다. 여기에 견인포 4700문과 로켓포, 단장 로켓, 현무 미사일까지 합치면 어떤 군대도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포병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첨단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의 지휘관이 힘이 있는 듯 했지만, 전차나 자주포 등의 재래식 무기가 현대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자 이런 포병 전력이 가장 강한 한국군의 지휘관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이렇게 세계적인 명품 무기라 불리는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군에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무기를 수출하는데도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을 두고 한 커뮤니티에서는 비핵화가 만든 괴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중국이 북한을 살려두는 이유가 저 미친 포방부와 직접 만나기 싫어서라는 설이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의 철학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땅에 오는 놈들은 포탄으로 다진 고기를 만들어주마. 이상 쓸망이었습니다.